오늘 청와대에서 참 오랜만에 해명을 내놓은 내용이 있었는데 청와대 기록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문서 파쇄기가 특정한 시기에 너무 많이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게 의혹의 시작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 예. 과연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폐기했느냐라는 것을까지 추론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조금 보게 되면 조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9월 2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9월에 들어간 시점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월 25일 날 들어갔는데 바로 이제 언론에서 태블릿 PC 보도가 난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월, 11월에도 들어갔는데 그 11월은 바로 최순실 씨가 구속된 시점입니다. 예. 그리고 1월 11일, 그리고 2월 2일까지 특검 수사 기간에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 문서 파쇄기가 들어간 대수를 보게 되면 총 26대가 일정한 특정한 시점, 한 4, 5개월 동안 이 교체가 된 겁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파쇄기의 수명 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국민이 이런 어떤 청와대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 말로만으로서 항상 이제 뭔가 해명을 했는데 네. 또 드러난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다 그게 거짓인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정말 파쇄기의 수명 연한이 다 돼서 바꿨다라고 한다면 총무비서관실에서 파쇄기 다 하나하나 물품 목록을 대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어디 부처에서 어디가 필요해서 어떤 파쇄기를 교체를 했다. 예. 그 목록을 내보내서 보여주면 될 텐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으로 이런 의심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 원장이 매 정부마다 뭐 노무현 정부 때도 뭐 그때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 기록물에 대해서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전에요. 예. 그 전에는 이제 그 청와대 주변에 그 농담이 정권 교체의 농담이 예. 그 대통령 바뀔 때 되면은 청와대 쪽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했거든요. 종이를 다 태우느라고 예. 이제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 또 노무현 대통령은 또 다른 의도였지만 아무튼 그 서버를 갖다 봉합하려고 또 갖고 가셨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없애기로 됐는데 그걸 바로 이제 문제점이 된다고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절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이렇게 하는 거. 그 전에는 상당히 임의적으로 지금 해왔던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저 파쇄기도 파쇄기점 제가 보기에는 파쇄기 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파쇄기를 그냥 사놓고 안 쓴 건지 예. 정말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갖다가 종이로 다 그 파쇄해서 버렸는지. 예. 그런데 그 쓰레기 물량을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 하지 파악할 수가 않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혹을. 알겠습니다. 예, 청와대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강호 비서실장이 참담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표를 황교안 대행이 다 반려시켰단 말이에요. 글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 거리 상황이지만 권한 대행은 계신 거죠. 그리고 청와대 기존 참모진들이 그러면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국정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안보적으로도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금 뭐 해외 출장도 잡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마무리를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안보라든지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은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권한 대행에 대한 어떤 보좌 업무를 계속 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사표를 반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기록물도 또다시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압수수색이? 일단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지위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지만은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가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고 여기에 있는 물품들은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법의 조항에 따라서 거부한 거거든요. 그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더라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거부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그 사표를 일괄 발령한 거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저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권한 대행을 보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도 있고 또 대통령께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몇몇 포스트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택적 반려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괄 반려가 됐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대변인이
이 파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보고 대변인은 이제 그만둬도 되는데 오늘 또 해명을 하는 거 보니까 남아있을 필요도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변인 그 해명 중에서 깜짝 놀랐던 게 청와대 내 그 문서 파쇄기가 180대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더라고요.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인즉슨 청와대의 모든 서류는 보안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어디 휴지통에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사무실마다 파쇄기를 두고 다 그걸 파쇄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80대나 되고 그게 평균 10년 쓴다고 그러니까 1년에 18대는 평균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 숫자는 대충 맞습니다. 2년 동안 한 30대를 바꿨다면은 평균적인 이 내구 연한에 비춰봤을 때 그 정도 숫자는 바꿀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조사 받았는데 아까 제가 손봉규 변호사한테도 질문을 했었는데 최순실 씨, 안정범 씨 지금 다 대통령 등을 돌리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예,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손봉규 변호사님이 계셔가지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실 인정이,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탄핵도 사실 기초된 어떤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실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과연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정말 중대한 위반 사유로서 탄핵 사유가 되는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정과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설립과 사익 주고 도와준 거 그걸 다 인정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형사재판을 가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인정된 사실을 어떤 형사법적인 어떤 구성 요건이라든가 법리적인 부분은 물론 이제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인정된 사실 자체를 형사법원에서 또 달리 인정하기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 최순실 씨도 본인의 어떤 변론 방향을 조금은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최순실 씨가 뭐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이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나 본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종 13일날 김종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너무 잘 따른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약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토로하는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심경의 변화가 일정 부분 있다. 그리고 이제 향후의 변론 방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이제 헌재에서 이 정도까지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인정할 부분은 조금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인정하자라고 해서 아마 변론 방향을 조금 수정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조금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헌재 결정문을 읽어보면 어떤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형사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는 아예 언급조차를 안 했고요. 지금 헌재에서 탄핵 사유를 설명하면서 든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추상적인 충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뿐이지. 뭐 그게 형사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뭐 한 번도 단어 하나가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형사범죄는 판단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범죄가 기초되는 사실을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문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이제 형사법으로 하게 되면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인 60조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을 뿐이지 기초되는 사실관계는 인정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의원님 말씀하신 건 좀 잘못된 것이죠. 그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 대해서 왜 헌재가 형사범죄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했냐면 사실은 이게 수사도 다 끝나질 않았고 형사재판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인정한 사실이 형사법정에서 뒤집히면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재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추상적인 의무 위반을 언급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떠한 뭐 뇌물이 된다 내지는 직권남용이 된다 이런 언급은 단어 자체가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BBC 방송사고가 한번 났었죠.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인데 오히려 해외에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좀 보고 가겠습니다. Region, I think one of your children has just walked in. I mean, shifting. Barnabas scandal. And what will it mean for shifting sands in the region? Do you think relations with the North may change? I would be surprised if they do. Pardon me. What's going
for the region. We thought it was a disaster. You know, I'd never speak on television again. 이런 계기로 인해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Yes, I was wearing pants. Someone at lunch recognized me today at the Sangnam Hotel and asked me if I was wearing pants.